오늘의 전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지곡을 계속 부르겠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대구로 갔는데요. 어떤 얘기했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이 이야기, 뼈저리게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대구 출신 한 정치인을 배신자의 간신으로 내몰았던 금광기에는 절대자에 대한 맹종만이 있었고, 조응천 공직기관 비서관은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린 휘슬블로어였습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 당시보다 더 위험합니다.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 하나 참지 못해서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은 지성이 빈곤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각하가 방귀를 뀌는데 맞춰서 시원하겠다고 심기경소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겠습니까? 국민의힘의 모든 구성원에게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할 그런 자유만큼의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지적할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자유를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향유하기 위해서 그들이 뭐라 하든지 금지곡을 계속 부르겠습니다. 네, 금지곡을 계속 부르겠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해석해 보면 나는 윤핵관 비판 계속 할 거다 이 얘기인 거죠? 예, 네버엔딩 스토리 예. 지금 선언을 했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의 장점 같은 거를 좀 뭐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해석을 좀 풍부하게 할 수 있게 언론이 그런 TPO라고 하죠. 장소, 때, 시간 이런 거를 좀 많이 상황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예요, 일단. 대구를 선택한 이유는 최근에 지금 7곡부터 해가지고 대구에 어떤 본인이 적자고 친가 외가도 다 여기고 해서 나는 대구 정치인이다라는 거를 먼저 깔고 들어가면서 대구 보수의 심장에서 대구를 선택한 거고, 지난해 당대표 선거 때 기억하시겠지만은 대구에서 했던 연설이 가장 유명했고 그게 화제가 되면서 탄핵에 강 얘기도 하고 오바마 대통령을 본인의 비유로 하면서 굉장히 승기를 잡았거든요. 어쨌든 대구의 보수의 심장에서 본인의 지지를 얻지 않으면은 장기적으로 어렵다라는 거를 보면서 이거는 장기 포석이다 사실상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김광석 거리에서 했거든요. 여기에서 과거에 많은 곡들이 금지곡이 됐지만은 그게 다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금지가 계속 부르겠다라는 거는 이제 그런 맥락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필요할 때 또 지금 적절한 타이밍에 지금 이제 이거 기자회견을 한 거죠. 왜냐하면은 상임 전국이 지금 막 열리는 그런 상황이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씨는 안 나가지만은 나는 나가겠다, 경찰에. 그것도 대비를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두루두루 해가지고 지금 한 거고, 장기 투쟁이 지금 될 것을 지금 예고한 상황이죠. 네. 예. 네. 그 윤석열 대통령 윤핵관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해서 직접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각하라는 표현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자유를 빗대서 또 얘기하고 이런 것도 이제 나는 지금 대통령 직격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윤핵관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지금 보수 정권의 심장을 향해서 지금 돌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의 발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은 이 자유라는 가치의 그 핵심을 얘기하면서 자유를 8.15 강복절에 33번이나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환기시키는 그런 식의 비유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상의 자유라든지 이념의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라는 건 헌법적 가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기본적인 가치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자유를 지금 억압할 뿐만 아니라 사자성어 하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꼬투리를 잡는다라는 그런 뼈 때리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이 이준석과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준석과 윤핵관, 또 이준석과 이재명까지도 지금 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비를 통해서 지금 당장 이제 가처분과 관련한 신문이 14일 날 있고요. 오늘부터 지금 국민의힘은 다시 뭐 전국위를 열어가지고 예. 새로운 비대위를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보수의 심장이라 그러셨는데 진짜 국민의힘은 이 대구 경북이 없으면은 시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성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준석의 행보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보수의 성지를 갔는데 보수의 성지에서 여러 꺼내든 그 단어들 중에 유승민이 등장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길을 가겠다, 전 의원의 길을 가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유승민하고 다르게 가겠다라는 거죠. 다르게 가겠다. 예, 유승민은 탄압을 탄압이라고 보면은 탄압을 받았을 때 이렇게 뭐 조용히 있었잖아요. 한마디로 예. 좀 쑥으로들었잖아요. 예. 근데 본인은 그렇게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좀 이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보수 진영에서 권력 투쟁이 벌어졌을 때 이 보통은 이 보수는 좀 이게 특징이 있어요. 무슨 이 소위 말하는 민주당 계열 진보하고 다른 게 보수는 권력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사실 팬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있었지만은 거의 팬덤이 없습니다. 권력자한테 약간 지지자들도 좀 그런 성향이 있고 정치인들은 더 그렇고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뭐 예를 들면 뭐 60까지 올라가면은 뭐 노태우, 박철원부터 해가지고 예전에 허주, 김윤환부터 해가지고 1인자하고 붙어가지고 대부분은 다 명멸했거든요. 그런데 이준석은 지금 다른 거예요. 이준석이 이게 다른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유권자의 그 보수 지지층이 분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2030 젊은 보수들이 지금 이 가치에 동조하지 않은 반공주의나 이런 거를 이제 대표하는 이 사람이니까. 근데 이준석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은 시간입니다. 지금 만 37세거든요. 이 정부가 끝나도 만 42세예요. 그리고 다음 정부가 5년이 끝나도 만 47세예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시간은 이준석의 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지금은 이준석 대표가 어려움을 겪을지언정 이 보수에서 계속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거를 길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당장에 뭐 가처분 신청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보수를 비판을 하면서 시간의 유권자 구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길게 가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유승민하고 다르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유승민은 그렇게 돼서 결국은 보수가 분할했지만 나는 끝까지 이거를 싸워서 보수를 바로잡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까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네버엔딩 스토리가 될 겁니다. 가처분 신청 기각 인용이 되다 또 다시 다른 거 비대 출범 또 내고 거기에서 다시 끝까지 투쟁해서 민주주의를 보수판 민주주의를 지키는 자신의 어떤 정치의 이력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산으로 보입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에는 조금 좀 그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특히 대구에서는 계속해서 그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 정부에서는 윤 대통령도 그렇고 이른바 윤핵관들 중에도 TK 쪽에 뭐 적자다 할 만한 사람이 없고요. 그 당 출신이시니까 네. 이준석 대표의 TK 쪽을 노리는 이런 전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유승민 그리고 또 조응천 의원 얘기도 좀 했더라고요. 예. 그거는 자기는 좀 다르다라는 차별성도 있겠지만 바로 내가 그 줄거리에 지금 그 연장선에 있어라는 이야기를 환기시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에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그래갖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자를 심판해달라 그래갖고 아까 쭈그러져 있었다 그랬는데 진짜 원내대표직이 날아갔어요. 예. 그래서 있었는데 막상 2016년에 총선 때 어떤 식으로든 유승민 공천을 안 주려고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대구 한 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정치적 행보도 또 뭐 여러 가지 파란이 있긴 했지만 조응천 지금 민주당 의원이죠. 당시 그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문고리 3인방 문제를 지적했다가 배제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어찌됐든 민주당에서 열심히 쓴소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부분을 환기시키면서 그러나 이제 대구는 그럼 어떤가? 근데 요번에 이준석이 연설했을 때 또 환호하는 목소리도 꽤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구도 이중적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준석에게는 아직까지는 불리한 지형이에요. 왜냐하면은 보수 지지층을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여론이 아직까지
여론까지 훨씬 많고 예. 그 대부분의 여론은 저는 대구 경북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대구 경북의 보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중요한 쟁점이나 이념에서의 보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권위에 순응하고 윗사람한테 예의를 좀 갖추고 거기다가 성상남 이런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 예. 문화 코드가.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준석이 헤쳐나가야 될 그런 그 난관도 꽤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그 보수 고정 지지층 20 몇 % 하는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구 경북에서 나오고요. 그 아마 국민의힘의 뭐 상임 정국이 구성을 봐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거는 이준석에게는 큰 난관인데 이 산을 넘으면은 그 다음은 이제 비상하는 순서만 있겠지만은 모든 게 그렇게 쉽게 찾아오진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 이제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하고 만약에 이번에는 가처분이 이제 기각이 돼서 조기 전당대회로 갈 경우에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새로 꺼내들 카드가 마땅한 게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일단은 뭐 가처분 신청이 이번 거가 기각이 되더라도 다시 비대위가 꾸려지면 다시 하나 넣는다라는 이제 플랜은 있고요. 지금 외곽에서 아마 할 수 있을 거고 외곽에서 이제 활동을 하겠죠 주로. 그래서 그러니까 뭐 당을 비판하는 걸 계속할 수 있는 그렇죠. 정도인 거죠. 예, 당을 비판하는 거.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를 가진 거는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특히 이제 비민주적으로 뭔가 행해지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지금 상징성을 가졌거든요. 예. 그 길을 거꾸로 갈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뭐 민주당으로 가서 민주당 출마하지 않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끝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은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느냐가 이제 중반 이후로 가면은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어떤 공간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하나는 만약에 공천을 안 줄 경우에 창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계속 길어지면은 어떤 식으로든 젊은 보수를 중심으로 창당이 될 경우에는 지역구에서는 힘들어도 비례에서는 상당히 또 득표가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옛날에 국민의당이 그랬듯이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보고 상황에 맞게 좀 움직일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윤 대통령과는 완전한 결별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 정도면은 뭐 네. 완전한 헤어질 결심은 진작에 했고 이제 완전한 사실상 결별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끌어안는 정도의 그런 결단이 있지 않는 이상 지금은 같이 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런 걸 염두에 둔 것일까요? 김웅 의원이 우리가 이제 아군을 만들어서 전당대회를 진지를 구축해서 준비하고 당을 장악해야 된다라고 말했던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은 그 가능성은 매우 없고요. 저는 김웅 의원이 그 진지를 구축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람시의 그 진지전 생각이 딱 나가지고 한참 먼 얘기를 벌써 하나. 왜냐하면 진지전이라는 건 장기전을 얘기하고 이게 일조일석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자체를 지금 이준석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일련의 권력투쟁으로 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권력투쟁으로 보기에는 국민의힘 내에서는 윤석열, 윤핵관의 힘이 너무나 큰 상황이에요. 지금 거의 뭐 다윗과 골리앗 수준이죠. 근데 다윗과 골리앗이라 그러면은 궁극적 승자는 다윗이지만 그런 정치 드라마가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지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듯이 국민의힘이 대다수의 당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국민의힘이 곧 국민의힘 지도부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고 윤핵관이라고 생각하는 이거는 착각이에요. 국민의힘도 당인 것이고 따라서 쓴소리가 나오면 받아들이면서 개선해야 되는 그러한 그 탄력성이 있어야 국민의힘이 살아남지. 지금 이제 이번에 가처분이 기각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질문하셨지만 그 인용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플랜 B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질문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은 뭐 태풍이 몰려오든 야당이 공격을 하든 지금 내부에서 엄청난 권력 투쟁을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김웅 의원이 스스로 지금 대변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예.
간략하게요. 지금 새 비대위 가면 주호영 비대위원장 얘기 또 나오잖아요. 그건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권토 중내 내지는 명예훼손을 시키겠다는 뜻인지. 예. 근데 만약에 인용되면은 왜 과거에 그 개그에서 나를 2번 죽이는 거예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의원도 생각 잘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김 대표님도 좀 저기 이쪽에서도 이렇게 하시니까 네. 성대모사 하시니까 좀 분발해서 좀 시청자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끝으로 저도 한 가지 끝으로 예.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 핍박, 이른바 윤핵관들의 핍박 이것도 과하지만 이준석 대표도 본인이 그 처음에 그 원인 제공한 성상납 의혹이라든가 또는 투자 각서를 쓴 이런 예. 부분 이런 것은 다 어디 가고 본인이 이제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이것은 과하지 않느냐라고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과하죠. 의와 불의의 싸움 건 영화 한산에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거의 이순신급이라고 이제 본인은 투영한 건데 그렇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지금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잖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기소가 뭐 추후에 경찰이 기소를 하든 아니면은 기소를 안 하든 무혐의가 나오면은 그 부분도 다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변호사들이 지금 조언을 받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면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증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이 기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장기전으로 지금 가는 포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예. 될 것 제가 같습니다. 짧게 예. 공소시효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젊은 정치인이고 또 상당수의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성상납 문제라든지 또는 증거인멸 교사와 같은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사실은 옆에서 듣는 사람도 민망하고 본인도 부끄러워해야 돼. 이게 진실이 무엇인지는 저는 말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한창 피어나야 될 정치인이 그 당시 20대였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요번에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이것 때문에 상대의 빌미를 주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 한국의 청년 정치에 있어서의 또 다른 좌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